안녕하십니까. 이유근의 주식 사냥, 우주 사냥의 이유근입니다. 자, 오늘 체코 원전이 결국 또 중단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일시 중단 사태고 마무리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지금 체코 원전 관련해서 서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안색은 산업부 장관이라든지 또 국회의 특별 방문단까지 지금 체코로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근데 지금 갑자기 전격적으로 체코 법원에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프랑스 전력공사 EDF라고 하는 체코 원전의 이 절차적 정당성, 뭐 수주에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그 가처분 소송을 제기를 했고 체코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일시 중단한 상태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체코 원전이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일시적인 부분이라서 금방 또 회복이 될 수 있어요. 다시 재계약에 대한 부분들이 열릴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프랑스의 이 EDF가 자기네들의 입찰 탈락 이후에 이것을 계속적으로 좀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처음에는 체코의 어떤 우리나라로 치면 체코 그 공정경쟁위원회 이런 규제 기관에다가도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데죠. 거기다가도 이의제기를 했는데 결국 이제 지난 4월달이죠. 4월달에 기각이 됐고 결국 본 계약을 하기 위해서 간 건데 그 사이에 또 이제 프랑스 리프가 기각이 되니까 다시 이제 법원에다가 송소를 했어요. 이 내막에는 결국에는 이 프랑스의 경쟁 당국이죠. 당국은 자기네들의 소관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기각을 시킨 거고 다시 EDF가 이제 법원에다가 다시 이제 소송을 문제 제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결론적으로는 걱정되는 건 사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체코 당국도 이제 최종 계약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결국 한국 수력 원자력 한수원의 편을 들고 있긴 합니다. 어쨌든 체코 정부 입장에서도 한수원의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프랑스보다 훨씬 그 단가도 굉장히 저렴하고, 그죠? 그리고 어쨌든 가격 경쟁력뿐만 아니라 일정 준수, 이 납기에 대한 부분들, 또 기술 안전성 충분히 한수원이 유리하거든요. 프랑스는 단가가 너무 비싸요. 거의 한수원이 거의 두 배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체코 입장,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한수원에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게 변수가 뭐냐면 기술력이 아무리 있다고 해서 유럽에도 이 그룹으로 묶여 있잖아요. 유럽 연합이라든지 유럽의 하나의 그 블록화가 되기 때문에 결국 프랑스가 계속적인 목리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결국 이 막판에 어떻게 될지 사실 변수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결론적으로는 본 계약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지만 프랑스 EDF가 계속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걸고 넘어진다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이거에 대한 소송까지 간다고 하면 지금 최소 뭐 몇 개월에서 뭐 1년 이상도 소요될 수 있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이 체코 원전 계약이 또 흐지부지 될 수도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물론 체코 법원이 다행히 현재까지는 이 어떤 실체적인 판단을 다투고자 한 것이 아니라 절차 보존을 위한 가처분만 허용을 해놓고 일단은 계약을 맺지 말아라 라는 취지로 얘기를 한 건데 만약에 이것이 프랑스 EDF가 강력하게 또 주장을 해서 본안 소송으로까지 간다고 하면은 또 이 소송으로 인해서 또 몇 개월 최소 몇 개월 이상은 또 소요될 수 있다 보니까 본계약 체결이 또 불투명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변수로 남아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생각보다 프랑스 EDF가 진심으로 지금 소송을 하려는 모양새입니다. 왜냐면은
프랑스 EDF가 또 체크를 걸고 또 공정거래위원회에 우리로 치면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체크를 걸었는데 또 그게 안 되니까 이제는 법원에까지 지금 소송을 걸었고 법원이 어쨌든 전체적 이유를 들어서 이제 계약을 일시 중단하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프랑스 EDF는 건수를 잡은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정직 소송으로까지 간다는 거고 심지어 체코 정부가 이 EDF다가 손해배상까지 이제 물 수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지만서도 지금 프랑스 EDF 역시도 지금 뭐 손해배상 한 것까지 감안하더라도 정식 소송으로까지 이제 갈 준비까지 지금 하는 것으로 좀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원전 쪽에 대한 이 부분들이 사실은 불확실성이 생겼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 사실 원전에 대한 부분들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원전이라는 거는 어쨌든 규모가 상당하잖아요. 뭐 몇십 조 단위잖아요. 그러니까 원전을 계약을 체결하는 것까지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예, 계약을 체결까지는 일단 오케이가 돼야 돼요. 그러고 나서 그다음 원전 관련주가 올라가지 말지 그게 지금 바로 설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원전에 대한 기대감들이 워낙 많았었죠. 왜냐면 이제 이재명 후보도 원전을 살리고자 한다고 했었고, 체커 원전 기대감들, 그 다음에 앞으로 계속적인 어떤 원전에 대한 수주 기대감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한 종목군들이 강하게 움직였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제 이 체코 원전의 수주는 됐는데, 본 계약까지도 하면 되는 건데, 딱 앞두고 하루 남기고 이제 프랑스가 계속적으로 이제 목리를 부리면서 결국에는 이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어쨌든 이 원전에 대한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해결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긍정적 해결을 볼 수 있을 거라고 보긴 하는데 어쨌든 제 생각에는 프랑스가 이 부분에 대한 소송에 대해서 진심인 걸로 보여져서 이거를 다툴 수 있는 이 여지가 다툴 수 있는 상황들까지 간다고 했을 때는 최소 몇 개월에서 최소 못해도 뭐 1년 이상은 이제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당장에 원전 관련주들이 조금 타격을 입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원전 관련주는 당분간은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원전 관련주는 당분간 좀 조심하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고도 어떻게 보면 법원이 또 다시 한번 또 재차 또 실제적인 그런 뭐 본 계약에 대한 이 부분들을 다투지 않고 여기서 그냥 뭐 그만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까지 이렇게까지 불확실성이 생긴다고 하면은 타격이 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원전은 일단 당분간은 조금 조심하는 모양으로 가는 게 맞겠다. 그리고 차라리 안전적으로 법원에서 차라리 다 이제 프랑스 EDF 건을 다 기각을 하고 이제 반려를 한 상황에서 본 계약을 맺고 나서 차라리 그때 본 계약을 맺고 나서 차라리 제로 소멸됐을 때 그때 차라리 저가 매수하는 게 차라리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왜냐면 우리 이 원전이라는 사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B2G잖아요, B2G. 그래서 기업이 또 정부를 상대로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러니까 B2B면은 사실 어쨌든 회사 관계에서 어쨌든 체결을 하면 돼요. 몰래 체결을 하든지 어쨌든 체결을 하면 되는데 B2G는 공개 입찰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은 이 나라에 한국도 들어오고 프랑스도 들어오고 미국도 들어오는데 그럼 이 나라 대 나라 싸움으로 나라 대 나라의 관계에 있어서 이거를 몰래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임용 계약이라는 부분도 가끔 문제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B2G 사업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실 연장선상에서 본다고 하면 사실 이 원전뿐만 아니라 그쵸? 원전뿐만 아니라 방산도 마찬가지예요. 방산도 사실은 우리나라가 K방산이 인정을 받아서 유럽한테 많이 팔리고 동남아한테 많이 팔리고 있는 건 맞는데 그 이전까지만 해도 B2G의 이 한계였었어요. 왜냐면 국가가 국가 간에 MOU 체결한다 해놓고서 결론적으로 또 그 나라에 또 방산을 쓴다고 해서 결국 파기하는 경우도 있었고 마찬가지로 뭐 우주 방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그 B2G 사업에 한계가 있었는데 다행히 방산이 러우 전쟁 이후로 불가피성
당위성 차원에서 무조건 방사는 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벌어지면서 우리나라 방산 사업이 크게 성장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원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이 방산 같은 경우는 마땅한 대안처가 없으니까 우리나라에 대한 문을 두들겼던 것도 있겠지만 원전 같은 경우는 사실 규모가 상당히 크다 보니까 그래서 원전은 상당히 목리를 부리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차라리 어떤 이뭐 법원에 대한 이 부분들이 결국 기각이 되고 그리고 본 계약까지 사인을 한 다음에 차라리 그때 저가 재료 소멸로 저가 매수가 들어올 때 재료 소멸로 저가 매수 가능하다 차라리 그때 보는 게 낫겠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쨌든 뭐 주저주저리 좀 얘기가 좀 길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좀 추이를 보자. 그러니까 원전 관련주가 조금 하방으로 쳐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고 원전은 좀 유보하자 그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좋은 뉴스들이 나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하지만 이거는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원전은 조금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